자기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 중에 영훈이 오빠, 영훈이 형하고 작업하면 제일 빨리 끝난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야단을 안 치거든요. 이렇게 호되게 무섭게 안 해요. 그 90년대의 노래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음도 안 올라가는데 다 높아요. 고음 아니면 가수가 아니야. 오디션 볼 때 고음이 되냐 안 되냐만 보는 거예요. 소찬이 아니면 가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찬이 김경호야. 얼마나 질러대는지. 그래서 사실 그 댄스 가수 중에 노래가 안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을 일단 높이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는데. 보통 음이라는 게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음계로 해야 되는데, 음을 정해놓고 얘네들을 거기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공개해서는 안 될 비밀이지만 작곡가가 고음을 불러요. 작곡가가. 그래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이, 한 음은, 그래서 저희끼리는 알지만 들어보면 어떤 한 글자는 그 작곡가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고음에서 뭐 어쩌고 나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만 작곡가 목소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유, 제가 다 불러줬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때 우리끼리 표현을 6대4, 7대3, 5대5 했던 게 뭐냐면, 그 가이드로 이제 잘하는 사람이 불러놓은 거랑 못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너무 못하니까 어떤 건 작곡가가 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나마 좀 하면 이제 5대5 하고 4대6은 이제 가수가 우리 반대로 6인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만들어냈으니까, 뭐 일단 음이 다 높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올리려고 그렇게들 높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사실 경연 같은 거 보면 고음 질러야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예요. 그때의 잔재. 고음 올라가야 노래 잘하는 줄 아는 그 잔재들이 있어가지고 그 음을 무조건 높게 잡았다는 거. 그거 한 두 키들만 낮췄어도 그 애들이 다 노래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 터보 김종국 씨 오디션 볼 때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태진아 씨 사무실에서 김종국 씨 오디션을 봤는데, 안양에 음 높게 올라가는 애 있다고 노래 잘하는 애가 아니라 안양에 음 엄청 올라가는 애 있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김종국 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열중쇼하고 오디션 본 노래도 B612인가 나만의 그대 모습이라는 노래가 계속 질르기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고음 좀 한다는 사람은 그 당시 전부 그걸 오디션 봤는데, 김종국이 와서 열중쇼하고 그대 모습 이거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올라간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수가 된 것도 그냥 고음 잘해서, 그냥 고음이 잘했어요. 그냥 뭐 고음만 잘하면 일단 노래를 잘하는 거였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활동하는 가수 90년대로 가잖아요. 가수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무조건 고음 댄스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죠.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찍어내기 바쁘고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데모 테이블 안 만들고 뭐 이 노래 들어보고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곡을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줬지? 그러니까 A라는 가수 노래 녹음을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제 곡 중에 작사 작곡을 같이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작사 작곡을 같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작사가한테 또 이걸 맡겨야 작사가 듣고 가사를 쓰거든요. 근데 작사가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메일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면 되지만, 그때 박주현 씨라는 그 유명한 작사분은 일이 너무 많이 몰리셔서, 그분 우편함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를 놓고 오면 그분이 찾아서 듣고 가사 써주고 뭐 이럴 시대였어요. 만나서 테이프를 주고 이분이 듣고 가사도 직접 주고 뭐 이럴 때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 내가 지금 이 가수한테 무슨 곡을 줬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맡기고 뭐 작사가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실만 오면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녹음을 하러 왔는데 가사를 안 써면 얼마나 불성실해 보여요. 오늘 이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슨 노래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그럼 가서 노래 한번, 저 반주 좀 틀어봐 주세요. 이 노래를 줬구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서 제가 공책하고 볼펜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그 가사를 쓰는 거예요. 30분, 40분 동안. 가수는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가사가 나왔는데 오늘 처음 보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뭐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냥 거기서 연습 겸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하죠. 근데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갖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 곡 있고 막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혜진 씨한테 발라드 곡 부탁을 받았고, 육각수한테도 발라드 곡을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영 씨 생각은 육각수란 그룹이 흥부가 기가 막혀로 강변가요제에서 유명해졌는데, 얘네들이 너무 또 코믹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반전을 노려야 된다. 얘네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발라드로 타이틀곡이 나가야 된다 해서 발라드곡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곡을 써서 줬어요. 장혜진 발라드, 육각수 발라드를 줬는데 나중에 둘 다 좋다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녹음실에 딱 가서 봤더니 곡이 바뀐 거예요. 장혜진의 꿈의 대화라는 노래가 원래 육각수 때문에 만든 노래고 육각수의 다시라는 곡이 있어요. 다시라는 곡이 원래 장혜진 씨 때문에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사를 들고 갔는데 육각수 녹음하러 갔더니 여기서 왜 다시가 나오지? 이 노래가 바뀐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우리가 원하던 곡이라고 하니까 저야 뭐 어차피 둘 다 제 곡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냥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키 다시 맞추고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요. 제일 먼저 윤일상 씨 곡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일상인 어떻게 했나. 그리고 특히 주영훈 반, 윤일상 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녹음을 다 마치고 나서 타이틀곡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모니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어떤 게 좋니? 그럼 반드시 제 곡 하나, 윤일상 곡 하나가 모니터를 하고 다녀요. 경선이야, 경선. 국회의원 경선하는 기분이에요. 정말로요. 무슨 국민 여론조사 있죠? 딱 그 기분이에요. 지금 뭐 정치로 예를 들자면 무슨 경선하면서 여론조사 받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윤일상 씨는 어떻게 했나? 어떤 풍으로 썼나? 뭐 내 곡보다 더 빠른가? 느린가? 뭐 더 신나나? 더 좋은가? 항상 들었고 또 제가 참여하지 않은 윤일상 씨가 혼자서 다 참여한 노래도 윤일상 씨 걸 항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자였지만 저에게 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후배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나는 윤일상의 경쟁자가 아니었구나라고 놔버린 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가 괜히 쟤한테 까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천재예요, 천재.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일을 같이 해서 그랬지만 훗날 제가 나는 기법, 난 저 친구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인정하게 됐죠. 굉장한 노력벌레거든요. 그 친구는 일단 늘 작업실에서 매달려서 작업만 하는 친구고 전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니면서 좀 이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전 약간 이것저것이라서 윤일상 씨도 얘기 들어보면 가수들이 막 무서워서 막 한 단어 갖고 몇 시간 전 그걸 못해요. 제 성격상 대여섯 번 했다가 안 되네? 그럼 넌 그게 한계구나. 그래서 통과. 그냥 우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안 되는 데만 좀 모아놨다가 몇 번 다시 해보다 안 되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 뭐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었고 그냥 이 사람의 한계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가수들이 저를 되게 노래 녹음하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보통 한 프로라고 부르는데 한 프로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녹음하는데 저는 이제 녹음을 한 2시간 하고 2시간 토크 하거든요. 저는 주로 이렇게 녹음실에 계신 분들하고 토크를 주로 하니까 가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자기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 중에 영훈이 오빠, 영훈이 형하고 작업하면 제일 빨리 끝난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야단을 안 치거든요. 이렇게 호되게 무섭게 안 해요. 호되게 무섭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을 할 수 있는데 90밖에 못 나면 좀 속상할 때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70점인데 그럼 뭐 69점, 70점 하면 이 사람이 70점을 다 한 거라고 저는 봐서 칭찬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70점인 사람을 너 노력해서 무조건 100을 만들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보고 왼손으로 글씨 쓰라는 건 똑같은 얘기지.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 사람의 한계에 70이면 70점, 오케이, 그럼 100점이야. 너에게 100점이야. 라고 해서 좀 빨리빨리 했던 점 하고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저는 빨리 끝나고 또 놀러 나가야지 뭐 오래 계속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빨리빨리. 저 지금 말도 빠르잖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지 막 단어 하나 갖고 막 몇 시간씩 못 해요. 나이트에 가서 알죠. 나이트에서 확인하죠. 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뿌듯할 때가 나이트에서 제 음악이 나올 때 저 곡 오빠가 만든 곡이야. 이 노래가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면 좀 그럴까봐 꼭 누구한테 시키죠. 지금 나오는 노래도 영훈이 형 곡이에요. 뭐 이런 걸 후배들한테 시켰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전율을 느꼈던 게 나이트에서 이제 엔딩곡이나 사람들이 제일 격렬하게 막 춤을 출 때 제 노래가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막 카타르시스 뭐 전율 뭐 모든 단어를 다 합쳐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항상 그 나이트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제일 전율을 많이 느꼈던 곡이 이제 엔딩곡으로 나오는 곡이 되게 중요해요. 엔딩곡으로 주로 나왔던 곡이 제 곡 중에 트위스트 킹, 그리고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 뭐 이런 노래들죠. 페스티벌도 그랬고, 밝으면서 신나는 곡들이 이제 그 엔딩곡이에요. 그 노래 나오면 그 A라는 DJ가 이제 마지막 타임, 끝나는 거예요. 이 타임이. 그 노래는 끝까지 틀어요. 다른 곡은 1절에서 간주 나오기 전에 1절이 딱 끝날 때 다른 곡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엔딩곡만 그 노래를 원곡을 다 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원곡이 다 나오면 이제 이 타임이 끝난다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때 제 노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곡이 이제 트위스트 킹이었거든요. 제일 신나죠. 전곡이 다 나와서 그 노래를 수백 명이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따라 부르고, 그 무대 위에 못 올라가는 사람까지 군데군데 섞여서 다 따라 부르고. 엄정화 씨가 그 당시에 가요계 그 댄스 음악이 굉장히 범람하고 성행할 때 대기업이 가수를 제작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삼성에서 삼성 뮤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수를 제작한다. 그래서 김원준 씨 계약했고, 엄정화 씨가 그 당시 배우였는데 가수로 만드는 일을 삼성 뮤직에서 했어요. 지금 성능역 근처에 큰 빌딩에 정말 호화로운 녹음실을 차리셨어요.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만드는 가수니까 가수 관리, 또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굉장히 시스템화 되게, 아직도 기억나요. 막 뭐 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 뭐 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 보통은 다 그냥 매니저 혼자서 다 하는데 여긴 다 일을 나눠서 하네 뭐 느낄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앞서 나갔던 것이죠. 그 사장님은 아니시고 담당자가, 그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 와서 엄정한 씨 곡 반, 그러니까 두 곡 저한테 부탁했고, 또 반은 신철 씨에게 이제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기획을. 신철 씨는 당연히 본인의 종교 같은 윤일상 씨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설떨렸는지.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배반의 장미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뭐였냐면, 그때 그래서 제가 마돈나의 그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마돈나가 어떻게 무대에서 하는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그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보그. 흑백에 딱 손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그라는 음악이 딱 나오는데, 저거다. 저런 음악을 하겠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보그도 스트링이 한 음으로 짠 이렇게 한 음을 쫙 치면서 시작하거든요. 나도 보그처럼 스트링이 한 음으로 쭉 가는데 코드는 계속 바뀌는, 음은 안 바뀌는데 나머지 악기들로 신나게 하는 저런 전주 테마를 해봐야겠다라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배반의 장미를 만들었죠. 나머지 반에서는 신철 씨가 삼자대면이라는 노래를 갖고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곡 부탁했던 그 기획자분에게, 배반의 장미 그게 뭐냐고, 내가 나이트에서 틀어봤는데 사람들이 삼자대면 한번 틀어봤더니 막 미치더라. 무조건 삼자대면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신철 씨가 엄청 미워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타이틀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모니터 결과 경선에서 이긴 거죠. 경선에서. 그래서 배반의 장미로 나왔고 후속곡이 삼자대면이 됐었어요. 그래서 엄정화 씨가 처음 인연이 생겼고,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정화 씨가 그때 이제 좀 방송을 많이 하시던 가수셨고 또 배우셨는데, 근데 섹시 여가수로 굉장히 뭐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 제가 작업하기 전에, 이건 정말 처음 얘기하는 건데, 당시 나이트에서 제가 엄정화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배반의 장미 일하기 전에. 그때는 뭐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일 파티에 오셨더라고. 엄정화 씨를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구나. 혼자 이렇게 막 설레오면서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용기를 내서 엄정화 씨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전 작곡가를 하고 있었는데 유명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정화 씨한테 술이 취해서 귀에다 대고, 엄정화 씨, 저도 작곡가인데 언젠가 제가 엄정화 씨랑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확 이렇게 도망갔어요, 진짜. 그 엄정화 씨 뭐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만큼 엄정화 씨랑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결국 제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반의 장미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잘 못 놔요, 누구하고도. 그래서 보통 가수들이 앨범이 나오면 사인 CD를 이제 고맙다고 주거든요. 근데 배반의 장미 때도 존댓말로 써 있고, 포이즌 때도 영원 씨 고마워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했었고, 그 다음 앨범 페스티벌 때부터 반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훈아 뭐 좋은 곡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한 2, 3년 걸려서 말을 놓게 된 거잖아요. 서로 친구가 된 거잖아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반의 장미 때 인연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 앨범 포이즌 할 때부터 그 삼성뮤직이 이제 사라져서 새로운 기획사를 찾고 있을 때, 제가 소속사를 또 소개해주게 돼서 그 소속사에서 또 일을 하게 됐죠. 저는 윤일상 씨가 만든 곡들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노래방 같은 데 가거나 사람들하고 회식을 할 때 주로 다 윤일상 씨 곡이나 이경섭 씨 곡을 불러요. 제 노래는 절대 안 부르죠. 굉장히 추하잖아요. 근데 저는
윤일상 씨 곡 중에 제일 애창곡이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 저의 영원한 애창곡이고요.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댄스곡 중에서도 뭐 DJ 디오스의 오케이 오케이 같은 곡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엄청 좋고, 그리고 이경섭 씨의 맨발의 청춘 같은 곡은 어떻게 이렇게 신날 수 있을까? 참 음이 너무 높은 게 단점인데 음만 내렸다면 더 좋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나고 분위기 띄울 때 좋은 노래들. 코요태의 뭐 순정이나 뭐 시련이나 그런 곡들 다 엄청 좋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누구 생일 파티일 때 그 90년대 댄스곡을 메들리로 노래방 기계로 플레이를 안 누르고 한 30곡을 쭉 해놔요. 그리고 다 같이 1절만 듣고 다음 곡, 1절만 듣고 다음 곡 쭉 연결해서 듣곤 하죠. 제일 효자곡은 아무래도 페스티벌이죠. 우리나라가 의외로 선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선거철마다 전화가 오니까 그 선거 음악으로 로고송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광고 음악에도 개사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페스티벌이, 그래서 제가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의 스케치북 다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방송이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하기를 저에게 MC 제안이 온다면 그 프로그램 제목은 주영훈의 페스티벌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곡이죠. 지금 저희 딸에게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면 저희 딸들도 제일 좋은 노래가 페스티벌이라고 해요.